약혼식 장소의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칼을 쥐고 그의 목을 그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며 하얀 한복을 물들였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이게 내가 원한 공정함이야, 지은아. 이제 내 차례야. 그날 서울의 번화한 호텔 연회장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준호는 내 옆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약혼식은 완벽하게 준비됐었다. 꽃잎이 흩날리는 무대,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서 우리의 미래를 선언할 순간. 그런데 지은, 내 오랜 친구이자 증인으로 초대된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계가 7시를 가리킬 무렵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지은아, 왜 안 왔어? 빨리 와. 이 그녀의 목소리가 느릿느릿 흘러나왔다. 미안, 수진아. 완전히 잊었어.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 말은 내 가슴을 꿰뚫었다. 잊었다. 우리의 우정, 이 순간을. 나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지만 손이 떨렸다.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다. 준호의 시선이 이상했다. 그는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고 변명으로 웃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호텔 방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자 그 광경이 펼쳐졌다. 침대 위에 얽힌 두 몸 이지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수진이 모를 거야. 우리만의 비밀이잖아. 준호가 대답했다. 그래, 그녀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지. 나는 문을 닫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그날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복수의 불씨를 키웠다. 그 후 몇 주, 나는 미소를 유지했다. 준호와의 약혼을 파기하지 않았다. 지은과는 여전히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언제 만나? 그녀가 물었다. 곧 특별한 자리를 마련할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고통을 내가 느껴보게 해줄게.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다. 강남의 카페에서 우리는 3명이 다시 모였다. 표면상으로는 화해의 자리.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계획이 피어났다. 지은의 약점, 그녀의 야망, 그리고 준호의 탐욕. 나는 그 모든 걸 파헤쳤다.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그들의 비밀을 캐냈다. 지은은 연예계로 진출하려 애쓰는 모델 지망생이었다. 준호는 IT 회사 중역, 하지만 그의 성공은 지은의 아버지로부터 온 자금줄 덕분이었다. 그 연결고리가 보였다. 나는 그 끈을 쥐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지은의 소셜미디어에 익명으로 사진을 올렸다. 그녀와 준호의 은밀한 순간, 블러 처리된 채로. 배신의 맛은 어때? 캡션이었다. 그녀의 팔로워가 폭발했다. 이게 진짜야. 댓글들이 쏟아졌다. 지은은 나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한 거야.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모르겠어, 지은아. 누가 그랬을까? 내가 잊어버린 게 원인 아닐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소리가 달콤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 진짜 복수는 더 깊고, 더 아프게. 시간이 흘렀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니, 복수를 위한 강북의 작은 사무실을 빌려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위장했다. 실제로는 해커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준호의 회사 서버에 침투했다. 그의 이메일, 은밀한 거래. 그는 지은의 아버지로부터 뇌물을 받고 프로젝트를 따냈다. 그 증거를 모았다. 지은은 이제 모델 에이전시에서 쫓겨날 위기였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조용해졌다. 수진아, 도와줘. 나 지금 최악이야. 그녀의 메시지. 나는 답했다. 좋아, 만나자. 내 집으로 와. 그날 밤, 그녀가 왔다. 눈이 붉게 부은 채, 수진아, 미안해. 그날 약혼식, 정말 잊었어. 준호 오빠가 갑자기. 나는 차를 따랐다.
그녀의 잔에 약간의 진정제를 넣었다. 알아, 지은아. 이해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녀가 울었다. 나는 안아주었다.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나는 재빨리 화면을 봤다. 오늘 밤 그녀 집으로 갈게. 끝내자, 끝내자. 그들의 관계를, 아니, 나를. 나는 웃었다. 지은아, 준호 오빠가 올 거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화해하려고. 준호가 도착했다. 문을 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아. 너 여기서 뭐해? 나는 문을 잠갔다. 어서 들어와, 오빠. 특별한 파티야.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 와인, 그리고 그들의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다. 지은이 졸린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이게 뭐야? 준호가 물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너희가 내 인생을 망친 데가? 이제 시작이야. 그는 웃었다. 미쳤어. 이게 다 내 상상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된 대화, 그들의 속삭임. 들어봐. 내 목소리잖아. 그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아니, 나는 고백을 들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아, 미안해. 준호 오빠가 먼저 다가왔어. 약혼식 전에. 나도 몰랐어. 준호가 소리쳤다. 거짓말. 내가 유혹했어. 그들은 서로를 탓했다. 나는 지켜봤다. 그 광경이 내 가슴의 상처를 채웠다. 좋아. 이제 선택해. 서로를 버리든가 아니면 함께 무너지든가. 지은이 울며 말했다. 오빠, 우리 끝내자. 수진이를 용서해줘.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넌 나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그녀를 밀쳤다. 지은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그만해.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늦었다. 준호가 문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가지마. 아직 안 끝났어. 그 후 나는 그들을 풀어주었다. 아니, 자유롭게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드리워졌다. 지은은 새로운 에이전시를 찾았지만 소문이 따라다녔다. 배신자라는 꼬리표. 준호의 회사는 감사에 걸렸다. 익명 제보, 그의 뇌물 증거.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이게 내 짓이야. 제발 멈춰. 나는 웃었다. 오빠, 잊었어. 내가 말한 대로 완전히 잊어버렸어. 그는 울었다. 그 소리가 내 귓가를 맴돌았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지은의 가족 비밀을 알게 됐다.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 사기죄로 복역한 적이 있었다. 그걸 이용해 그녀의 모델 꿈을 산산조각 냈다. 언론의 폭로. 모델 지망생, 사기꾼 딸, 헤드라인. 그녀가 다시 찾아왔다. 수진아, 왜? 우리가 친구였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친구. 내가 잊어버린 그날부터 끝났어. 이 그녀가 무릎 꿇었다. 제발, 내 인생 다 망가졌어. 준호도 떠났어. 나는 물었다. 느껴. 이 고통 후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내 안에도 균열이 생겼다. 밤마다 악몽이 왔다. 약혼식 날의 그 광경, 피가 솟구치는 환상. 나는 상담사를 찾았다. 당신은 트라우마예요. 복수는 치유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알아요. 하지만 공정함이 필요해요. 공정함. 그 단어가 내 동기였다. 준호는 파산 직전이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수진아, 결혼하자. 다시 시작해.
그의 눈에 절박함이 서렸다. 나는 흔들렸다. 그의 손을 잡았다. 정말,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끝일까? 아니었다. 마지막 카드가 있었다. 지은의 임신. 그녀가 준호의 아이를 가졌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게 폭발했다. 나는 그들을 다시 모았다. 한강변의 카페. 축하해, 지은아. 엄마가 되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았어? 준호가 소리쳤다. 수진아, 그만해. 이제 그만. 나는 테이블을 뒤집었다. 그만. 내가 내 미래를 빼앗았어. 이제 내 차례야. 사람들이 쳐다봤다. 경찰이 왔다. 하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해예요. 그냥 다툼일 뿐. 그날 밤 나는 칼을 들었다. 환상 속에서. 현실에서는 서류를 보냈다. 준호의 회사에, 지은의 에이전시에. 모든 증거. 그들은 무너졌다.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유산. 준호는 자살 시도. 나는 병실 앞에 섰다. 이게 끝이야. 지은이 속삭였다. 수진아.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함은 늦었어.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오히려 공허.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공정했나? 내 인생은 돌아왔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수진 씨. 당신 덕분에 그 새끼들 망했어요. 고마워. 익명의 목소리. 나는 웃었다. 아니, 울었다. 이 세상은 복수로 가득 차 있다. 제주도의 바람은 차가웠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내 귓가를 때렸다. 나는 해변의 벤치에 앉아 그날의 모든 걸 되새겼다. 약혼식, 지은의 전화, 침대 위의 배신.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출판사, 편집자.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그들로 가득했다. 뉴스를 봤다. 준호의 회사가 파산했다. 지은은 연예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성공시라고. 이게. 내 가슴은 텅 비었다. 친구 하나가 남았다. 혜린, 대학 시절 동아리 후배. 그녀가 카페로 불렀다. 언니, 요즘 어때? 그 일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어. 나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정리 중이야.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정리. 그 새끼들 때문에 언니가 그렇게 망가질 필요 없어. 법으로 풀자. 법. 웃기지 마. 법은 약자를 지키지 않는다. 혜린아, 복수는 내 방식으로 할게.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언니, 조심해. 그 길은 끝이 없어. 그날 밤 나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습관이었다. 지은의 트레이서. 그녀는 지금 어딜까? 검색. 블로그 하나가 떴다. 새로운 시작지라는 제목. 그녀의 글 모든 게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요. 아이를 잃었지만 강해질게요, 아이. 그 유산 소문이 진짜였다. 내 손이 떨렸다. 죄책감. 아니, 분노. 내가 강해? 내 고통을 알기나 해. 나는 댓글을 달았다. 익명으로. 강해지려면 먼저 용서를 구해. 그녀가 답했다. 누구세요? 왜 아세요? 대화가 시작됐다. 밤마다. 그녀는 수진 언니 라고 물었지만 나는 부정했다. 그냥 지인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후회, 준호에 대한 원망. 그 사람이 날 버렸어요. 임신 소식 듣고 도망쳤어요. 나는 물었다. 그럼 왜 그랬어? 왜 배신했어? 그녀가 울먹였다.
두려웠어요. 수진 언니의 삶이 너무 완벽해서. 부러웠어요. 부러움. 그게 핑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스며들었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이게 다차원적인 인간인가? 그녀도 고통받고 있다. 준호 쪽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수진아,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만나자. 편지 속에 돈 뭉치가 들어 있었다. 500만 원 이익의 시작이야. 더 줄게. 나는 불태웠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의 절박함이 보였다. 그는 이제 무직, 부모님 집에 기댄 채 오빠, 내가 잊어버린 게 내 사랑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혜린이 경고했다. 언니, 그만해. 이제 그만둬.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다음 계획. 지은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그녀의 아버지, 사기죄. 하지만 그 뒤에는 더 어두운 비밀이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자살. 지은은 그 트라우마로 친구를 믿지 못했다. 그래서 나한테 한 거야. 나는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해는 용서가 아니었다. 어느 날 지은이 직접 찾아왔다. 제주의 내 집 앞번니, 당신이었죠? 그 댓글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녀가 말했다. 언니, 죽고 싶었어요. 아이를 잃고, 모든 걸 잃고. 나는 물었다. 왜 왔어? 용서를 구하러.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설명하러. 그날 약혼식 정말 잊은 게 아니에요. 준호가 막았어요. 가지마. 오늘 밤 우리만의 시간이라고. 배신의 세부. 더 아팠다. 그럼 왜 침대에 있었어? 그녀가 울었다. 술에 취해서. 후회해요. 그 순간 나는 칼을 느꼈다. 아니, 부엌의 과도. 이게 내 후회야. 나는 소리쳤다. 그녀가 몸을 떨었다. 언니, 죽여요. 그게 편할 거예요. 나는 칼을 내려놓았다. 죽음은 너무 쉽지. 대신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하지만 잊지 마. 이 고통을. 준호도 왔다. 며칠 후, 수진아, 나도 설명할게. 그의 눈은 충혈됐다. 지은이 먼저였어. 약혼 전에. 나도 약했어. 나는 웃었다. 약함. 그게 핑계야.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내 인생 끝내지 마. 나는 말했다. 이미 끝났어. 내가 끝낸 거야? 복수의 고리가 좁혀졌다. 하지만 내 안에 갈등이 커졌다. 밤에 나는 꿈을 꿨다. 세 명이 함께 웃는 꿈. 깨어나면 눈물이 흘렀다. 이게 공정함인가? 나는 스스로 물었다. 혜린이 말했다. 언니, 사랑은 복수가 아니야. 놓아줘. 놓아. 가능할까? 서울로 돌아온 나는 변했다. 거울 속 얼굴은 더 날카로웠다. 출판사에서 일하며 복수 소설을 썼다. 제목은 짙은 약속. 출판사 사장이 칭찬했다. 이거 베스트셀러 될 거야. 너무 리얼해. 리얼. 내 삶이야. 책 속 주인공은 나, 지은, 준호. 독자들은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읽으며 울었다. 배신의 아픔이 느껴져요. 댓글들. 지은이 책을 봤다. 그녀가 메시지 보냈다. 언니, 이거 당신 책이죠? 왜 썼어요? 나는 답했다. 치유를 위해. 거짓. 치유가 아니라 더 깊은 상처를 주기 위해. 그녀가 만나자고 했다. 홍대 카페. 그녀는 더 마른 몸으로 왔다. 언니, 이 책 읽고 다시 울었어요. 내 잘못이 다 나와 있네요. 나는 물었다. 느껴. 독자들의 시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모델 꿈 포기했어요. 카페 알바예요.
그녀의 일상. 평범함이 그녀를 괴롭혔다. 준호는 어때? 나는 물었다. 연락 끊겼어요. 그는 도망쳤어요. 도망. 그는 어디서? 나는 추적했다. 부산, 그의 고향. 작은 회사에서 일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웃기지 마. 나는 익명 이메일 보냈다. 과거가 따라온다. 첨부, 뇌물 증거. 그의 상사가 봤다. 그는 다시 쫓겨났다. 혜린이 걱정했다. 언니, 이건 집착이야. 멈춰. 나는 소리쳤다. 집착. 그들은 내 삶을 집착으로 망쳤어. 그녀가 안아주었다. 언니도 인간이야. 용서하면 자유야, 자유. 그 단어가 아련했다. 나는 상담을 재개했다. 당신의 복수는 PTSD를 키워요, 상담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을 봤어요. 후회해요, 그녀가 물었다. 후회. 그럼 왜 계속? 나는 대답 못했다. 고조되는 긴장. 지은이 임신 소식을 숨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병원 기록 해킹. 아이는 준호이. 그녀는 혼자 키우기로 했다. 언니, 도와줄래? 상담 그녀가 물었다. 나는 흔들렸다. 왜 나한테? 당신이 제일 아파서. 공감할 거예요, 공감. 배신자가? 하지만 나는 갔다. 병원 복도. 그녀의 배가 살짝 불룩했다. 아기 이름 아직 안 정했어요. 그녀가 웃었다. 나는 손을 대봤다. 움직임. 생명. 내 아내 어머니 본능이 깨어났다. 준호가 알게 됐다. 그는 지은에게 달려갔다. 내 아이야? 왜 말 안 했어? 싸움. 나는 멀리서 봤다. 카페 창가. 그들은 소리쳤다. 내 탓이야. 도망쳤잖아. 경찰이 왔다. 가정폭력 신고. 준호는 체포됐다. 뉴스에 나왔다. 전 IT 중역, 폭행 혐의. 나는 TV를 껐다. 이게 내가 원한 건가? 밤, 악몽. 칼을 쥔 내가 아기를 찌른다. 깨어나 울었다. 그만. 그만해. 나는 혜린에게 전화했다. 도와줘. 멈추고 싶어. 그녀가 왔다. 언니, 천천히. 일단 그들 연락 끊어. 하지만 늦었다. 지은이 전화했다. 언니, 준호가 자살하려 해. 병원으로 와요. 병원. 준호의 방이. 그는 손목을 그었다. 피가 흘렀다. 수진아. 끝내줘. 그는 속삭였다. 나는 떨었다. 왜 이렇게 됐어? 그는 웃었다. 내 복수 때문이야. 공정하지, 공정. 그 단어가 칼처럼. 지은이 들어왔다. 언니, 그만. 우리 다 망가졌어. 3명 다시 함께. 하지만 이번엔 슬픔으로. 나는 결정했다. 멈춤. 하지만 운명은 비웃었다. 준호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내가 그랬지? 내 아들을.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증오. 내가 배신당한 게 그렇게 아파? 우리도 아파. 갈등의 정점. 나는 도망쳤. 제주로 다시. 하지만 그곳에도 그림자. 지은의 편지. 언니, 아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희망. 당신처럼 강한 엄마가 돼요. 사진 첨부. 아기. 내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 지은아. 제주에 비가 내렸다. 창밖으로 물줄기가 흘렀다. 나는 편지를 읽었다. 다시. 희망. 그 이름이 가슴을 찔렀다. 내 잃은 미래, 약혼식의 꿈. 하지만 이제 그들의 고통이 내 것이 됐다.
복수는 원을 그렸다. 나를 삼켰다. 나는 일어났다. 서울로. 이번엔 끝내기 위해. 출판사에서 책이 히트쳤다. 서점 낭독회. 사람들이 모였다. 작가님, 주인공처럼 복수하면 후회하나요? 질문. 나는 미소 지었다. 후회는 시작이에요. 하지만 자유는 그 후에 와요. 박수.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지은을 만났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 아기 울음소리. 언니, 와줘서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희망이는 작고 부드러웠다. 나는 안아봤다. 예뻐, 진심. 그녀가 물었다. 언니, 용서할 수 있어. 나는 망설였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안아주며 무언가 풀렸다. 우정의 잔재. 준호는 출소됐다. 재활센터. 나는 갔다. 오빠, 그는 놀랐다. 왜 왔어? 창백한 얼굴. 용서받으러? 아니면 더 망치러? 나는 말했다. 대화하려고.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학대. 나도 트라우마 있었어. 그래서 약했어. 변명. 아니, 설명. 나도 그래? 하지만 그게 핑계는 아니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미안해, 수진아. 혜린이 말했다. 언니, 이게 치유야. 놓아주는 거, 하지만 놓기 쉽지 않았다. 뉴스. 준호의 과거가 다시 터졌다. 내 제보. 아니, 누군가의. 그의 어머니. 그 여자가, 그녀가 나를 비난했다. 나는 맞섰다. 아줌마, 당신 아들도 잘못했어요. 대치. 그녀가 울었다. 우리 가족 다 망했어. 지은의 삶. 그녀는 카페에서 일하며 밤에 아기 돌봤다. 피곤해요, 언니. 하지만 행복해. 행복. 배신 후에 나는 질투했다. 나한테도 그녀가 웃었다. 언니, 당신도 새 남자 만나요? 새로운 만남. 출판사 동료, 민준. 작가님 책 좋아요. 복수 이야기, 감동적이에요. 데이트.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과거 놓아요. 그는 말했다. 나는 키스했다. 하지만 밤에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직 안 돼. 고조. 준호가 지은에게 다가갔다. 아이 데리고 나랑 살자. 그녀가 거절. 늦었어. 싸움. 희망이가 울었다. 나는 중재. 그만해. 3명 다시. 이게 끝이야.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준호가 말했다. 수진아, 나 사랑했어. 아직도 거짓. 진심. 내 심장이 뛰었다. 결정의 순간. 나는 편지를 썼다. 지은과 준호에게. 용서해. 하지만 잊지 마. 이 상처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보냈다. 자유. 아니, 시작. 하지만 운명의 반전. 민준이 배신. 아니, 그의 과거. 비슷한 이야기. 나도 배신당했어. 공감. 우리는 가까워졌다. 민준과의 관계는 빛이었다. 그의 품에서 나는 과거를 잊으려 애썼다. 수진아, 미래 봐. 그는 말했다. 우리는 여행 갔다. 부산 해변. 파도 소리. 그의 손 약혼하자 그는 반지를 꺼냈다. 나는 울었다. 그래, 이 행복. 하지만 그림자. 지은이 전화했다. 언니, 준호가 다시 왔어요. 강박적으로 그는 그녀를 쫓았다. 내 아이야. 소리. 경찰. 또 나는 달려갔다. 오빠, 그만해. 그는 나를 봤다. 수진아, 왜? 왜 날 버려? 그의 눈, 미친 듯 버린 건 너야. 나는 소리쳤다.
싸움. 그는 칼을 꺼냈다. 모두 끝내 지은이 막았다. 하지마, 상처. 그녀의 팔에 피, 병원. 나는 죄책감에 짓눌렸다. 내 탓이야. 복수로 시작했어, 지은이 말했다. 언니, 아니야. 그의 문제야. 민준이 지지했다. 함께 풀자 하지만 그의 비밀. 그는 기자. 내 책, 복수 이야기. 조사했어. 진짜 사건, 충격. 왜? 사랑해서. 도와주고 싶어, 배신. 아니, 도움. 믿어, 그는 말했다. 준호의 어머니가 죽었다. 자살. 편지, 내 탓, 나는 무너졌다. 장례식. 준호가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나는 갔다. 오빠, 끝내자, 그는 안겼다. 수진아, 도와줘, 재활. 나는 후원했다. 지은도. 3명의 연대. 하지만 반전. 희망이 병들었다. 희귀병. 수술비. 지은이 울었다. 언니, 돈 없어, 나는 모금했다. 책 판매 수익. 이게 속죄야, 민준이 도왔다. 언론. 배신 드라마 작가, 기부. 준호가 변했다. 고마워, 수진아, 그는 일자리 찾았다. 작은 회사, 지은과 화해. 아니, 공동 양육. 아이 위해 그녀가 말했다. 내 결혼식. 민준과 지은과 준호 초대. 와의 그들은 왔다. 미소. 하지만 긴장. 축하해, 지은이 말했다. 준호가 속삭였다. 미안, 눈물. 하지만 밤, 악몽. 칼, 피 깨어나 민준 안겼다. 괜찮아. 결혼 후, 삶은 안정됐다. 민준의 사랑, 출판사의 성공. 하지만 과거는 속삭였다. 지은의 메시지. 희망이 나았어요. 고마워, 언니, 사진. 건강한 아이, 미소. 준호의 카드. 새 삶 시작했어. 용서해줘. 나는 용서했다. 아니, 받아들였다. 혜린의 말대로. 자유야, 우리는 모임. 내 가족. 저녁 식사, 웃음. 이게 공정함, 지은이 말했다. 준호가 고개 끄덕였다. 내 덕분이야. 하지만 마지막 반전. 익명 편지. 모두 알지? 내 복수, 누가? 준호의 옛 동료. 나는 조사했다. 민준 도움. 진실, 준호의 어머니, 복수 계획. 하지만 실패. 그녀의 자살, 우연. 끝, 나는 불태웠다. 그만. 제주 여행. 민준과 바다. 사랑해, 그는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나도. 잊었어, 그날을. 하지만 깊은 곳, 불씨. 만약 다시. 나는 웃었다. 안 할게. 에필로그. 5년 후, 우리 아이, 지은의 희망과 놀아. 준호의 새 가족. 삶의 원 공정함은 용서였다.